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내용 증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분양 대행업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모 씨. 이 사람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42억을 만들어줬는데, 이 문제를 내용 증명에 담았고, 그래서 거기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작성된 시점은 2020년 4월이니까 재작년 4월이죠. 이때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었으니까 지방선거가 있기 2달 전입니다.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4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줬는데, 이 중에 20억을 그 토목공사하는 남호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조달을 했죠. 이거를 남욱 변호사한테, 아니 내가 남호 씨한테 20억을 갖다가 42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당신을 줬는데 적어도 20억은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 증명 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남욱이 제게, 이게 이모 씨요, 제게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고 이재명의 최측근 등에게 현금이 건네진다고 이야기했다. 저는 돈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 이렇게 그 내용 증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도 이 이모 씨는 사업권을 받으려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총 42억 5천만 원을 남욱한테 건넸고, 이 가운데 32억 5천만 원을 남 씨가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 남욱 씨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중에서 최소 4억 원 정도가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선거를 전후해서 1억, 2억 정도가 더 쓰였는데, 그거는 선거 전인지 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최소 4억, 그리고 6억 정도, 이 정도가 됐고요. 또 재판에 나와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1일 재판이니까 뭐 며칠 전이죠. 2014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이 씨한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이 중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에게 전달했다. 정확하게는 선거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의 흐름이, 그리고 이제 남욱 변호사가 또 법정에서 추가로 증언한 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김만배 씨한테 비자금 20억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합치면 42억 5천만 원이 되죠. 김만배 씨가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정진상, 김용 등에게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들은 사실이라 확인한 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의 흐름이, 남호 씨라는 토목업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이 분양대행업자인 이모 씨가 20억 원 플러스 22억 5천만 원을 자기 돈을 보태서, 이 돈도 뭐 어떻게 만들었겠죠. 보태서 42억 5천만 원을 남욱 변호사한테 줬고, 남욱 변호사가 이 중에 그러니까 32억 5천만 원을 김만배 씨한테 준 거고, 김만배 씨가 그 중에 최소 4억,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6억 정도를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선거 비용으로 전달을 했고,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썼고, 뭐 그것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죠. 그 중에 또 일부분은 김용, 정진상한테 뇌물로 주었고, 요렇게 그림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증명은요, 대장동 수사가 언제 시작됐죠? 작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 증명은 그거보다 1년 5개월이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라는 게 시중에 불거지기 훨씬 전에 작성된 내용 증명이고, 돈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오고 간 겁니다. 2014년과 2015년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고, 내용 증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음을 당신한테 확인코자 하니 당신이 그걸 확인해 주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흐름은 또 일부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진 게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 증명은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내용 안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부분은 아마도 김만배, 남욱 이렇게 통해서 이모 씨한테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때 이게 객관적인 정황하고 맞는 것이요. 2014년, 2015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거,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돼야, 그래야 대장동 사업이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해온 게 있으니까 그게 탄력을 받을 거는 뭐 누구든지 다 생각할 거고요. 이미 그때 상당 부분 유동규, 남욱, 그다음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대장동 일당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이 되는 게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선거 자금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 주변 증거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개연성이 높고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거를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그냥 뭉갰다는 거죠. 이거 이미 오래전에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뭉갰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윤석열 정부 검찰도 또 확보를 했다는 거죠. 아마 남욱 변호사가 이 내용 증명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뭉갰다. 그거는 또 이게 객관적 정황하고도 맞는 것이, 이재명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정진상 딱 한 번 조사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이라는 거에 모든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을 조사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 아니 뭐 조사했더니 깨끗하더라, 뭐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한 사람을 조사하지 않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실 수사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부실 수사 의혹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젠가 그저께인가 남욱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귀국할 때 2명의 그 검찰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은 선처를 하겠으니까 미국에서 들어와라. 미국으로 도망갔었죠. 들어와라. 그러면서 4명만 구속시키겠다고 검찰 측이 얘기를 했다. 그 4명이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유한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극단적 선택을 했죠. 이렇게 4명만 구속시키고 당신은 봐줄 테니까 들어와라. 지금 정영학 회계사, 그 녹취록을 만든 사람이 당신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들어와서 소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남욱 변호사는 거기에 속아서 들어왔는데 구속됐죠. 물론 이거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를 귀국시켜서 빨리 조사하기 위해서 트릭을 썼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후에 남욱 변호사가 여유작작하게 들어와서 구속된 그 사안 빼놓고서는 나머지 사안은 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4명만 구속, 요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진상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진상 한번 조사한 것 외에. 그러면 결국 검찰이 이재명, 정진상과 같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키맨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해서 적당히 수사를 했다. 그런 그림 아래 수사를 했다. 이것도 역시 축소수사죠. 핵심을 빼놓고 한 수사. 자, 이런 의혹. 그중에 물론 검찰이 남욱 변호사한테 귀국을 종용했다, 이런 부분은 트릭일 수 있지만, 수사의 기법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보면, 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 대장동 수사를 어떻게 축소하려고 했구나 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을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아니, 핵심을 피해가는 수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대장동 축소 수사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김용이 유동규한테 전화했다는 거 있죠. 검사장하고 이미 다 얘기가 됐으니까 병원에 입원해라. 뭐 이런 것도 종용한 적이 있다는 기사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뭐 당시에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42억 내용 증명까지 뭉갠 이것까지 합쳐지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총체적으로 대장동과 관련해서 정말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 수사도 아니지 이런 거는.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축소 은폐 수사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사들이 정치권과 짜고 축소 은폐 수사에 앞장서는 것을 단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그게 단절이 되겠습니까? 정치 검사들은 늘 어느 정권이든 있게 마련이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좀 중간중간에 정화 작업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42억 내용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